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신문에 여러분들 한 경제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부메랑 미국의 역성장 쇼크.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그다음 미국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3%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인플레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 악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이 6만 2천 명 증가, 예상치 절반이니까 이제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히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이나 주식시장들이 다 많이 좀 빠졌죠. 빠졌고 이제 거기서 당장 나오는 것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경제신문의 주요 여러분들 미국 관련된 기사를 모아놓은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의 포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제 열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전쟁을 벌리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폐쇄 경제고 미국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유통 채널을 중국은 조절할 수 있지만 미국은 조절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뭐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간에 참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략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전쟁을 미국이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애국주의로 여러분들 맞서 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호재죠. 그래서 전쟁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런 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역성장은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원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 더 치밀하신 분들은 이 현상이 뭐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순수출이 크게 여러분들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주가가.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율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고 거는 물가지수도 전부가 다 이렇게 안정적인 겁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3%, 거는 물가지수가 2.6%, 2%대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확실하게 이런 고용이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미 연준의 파월 의장도 자기 체면이라든지 뭐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연준 의장 사이 이제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은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금리 인하를 선제적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치적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견고한 소비 지출의 조합은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제가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된 거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투자업계에 오래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관세 전쟁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금리 인하 이슈가 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니까 마이너스 성장 그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시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금리 동결 확률이 5월 달 미 연준 이사회에서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묶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관세가 여러분들 때리고 미중 사이에 이런 갈등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나 기업이 불안한 거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손해도 많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달리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외면했던 문제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 문제 재정 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무역구조의 개혁 미국의 재정 적자의 개혁을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효과니까 투자자들도 불만이고 소비자들도 불만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5년에 10년 정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19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폭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관세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일이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온 거죠. 달러 가치가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20년 만기 미국 국채 인덱스는 좀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관세 발표 이후에 많이 내려온 상태죠. S&P 500은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 자료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네요.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주받은 수출 오다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중국도. 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세죠.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취임 100일 만에 137건의 행정명령 이그젝티브 오다를 여러분들 그냥 발동을 시켰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신문들이나 방송사들이 계속 두들기게 되면은 엄청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뭐 굉장히 이렇게 멘탈이 강한 것 같습니다. 멘탈이 초강력 멘탈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어제 올린 트루스 소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메시지입니다. Be patient. 인내합시다.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고 바이든의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1월 20일에 취임했습니다. 관세가 곧 여러분들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 기업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황을 누리겠지만 우리는 바이든의 오버행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가 우리에게 나쁜 숫자를 남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호황이 시작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언론들이 여러분들 보도 제대로 안 할 테니까 그냥 국민들의 직접 여러분 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뭐 다 나아질 거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내 정책에서 후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좀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 자주 다루는 이유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세계 무역 질서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전에 비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1,000억 이상 정도를 미국의 정시에 투자